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카카오 코딩 테스트 문제 중에 신규 아이디 추천이라는 문제를 10불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규칙에 맞는 아이디를 추천하라는 겁니다. 카카오 아이디 규칙에 맞지 않는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입력된 아이디와 유사하면서 규칙에 맞는 아이디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건데요. 아이디 규칙은 아이디의 길이가 3자 이상 15자 이하, 그리고 아이디는 알파벳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만 가능하다는 거고, 마침표가 처음과 끝에 있을 순 없다. 이렇게 3가지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대충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보면은 7단계로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짜야 할지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치환해야 된다는 거고, 2단계에서는 이 문자들 외에 나머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3단계에서는 마침표가 2번 이상 있을 때에는 마침표 하나로 치환하고, 4단계에서는 처음이나 끝에 위치한 마침표를 제거하고, 5단계에서는 빈 문자일 경우에 A를 대입하고, 6-1단계에서는 길이가 16자 이상일 때 15자까지만 자르라는 거고, 6-2단계에서는 그렇게 자른 문자열의 마지막이 또 마침표가 됐다면 얘를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길이가 2자 이하일 때는 마지막 문자를 계속 붙여서 3개가 될 때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입출력 예시를 한번 봐보면 이 첫 번째 예시가 모든 걸 담고 있는데, 우선 이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점들이 다 삭제된 걸 볼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느낌표와 골뱅이 같은 문자들이 다 삭제됐고, 대문자들이 소문자로 치환됐고, 이 중간에 있는 점이 중복되는 것들도 하나로 변환되었고, 그렇게 모든 걸 제거하고 나서도 15자를 넘기 때문에 15자까지만 잘라서 뒤에 있는 JKLM이 잘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7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나머지 예시들도 왜 이렇게 변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문제를 한번 단순화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7단계가 너무 단순하게 잘 잘려져 있어서 이 7단계만 빠짐없이 잘 적용하면 문제가 얼마든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2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지 않는 솔루션, 두 번째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한 솔루션.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정규 표현식을 잘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규 표현식을 활용한 솔루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지 않는 솔루션부터 한번 봐보면,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함수를 활용할지, 그리고 그 함수를 활용하면 어떤 값이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문자로 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toLower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대문자들이 전부 소문자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is alpha, is digit, 그리고 string 캐릭터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해서 얘가 소문자인지 숫자인지 그리고 빼기 밑줄 마침표 중에 하나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특수기호들이 다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침표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로 치환하라 라고 했는데, while 루프를 돌면서 마침표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하나로 바꿔주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침표가 처음이나 끝에 위치했을 때는 제거한다. 이때는 우리가 front와 back 함수를 활용해서 맨 앞과 맨 뒤가 점인지를 보고, 점인 경우에는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substring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빈 문자열일 때 A를 대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empty 함수를 활용해서 이 문자열이 empty인지를 확인할 텐데,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empty가 아니라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6-1단계에서는 substring을 활용해서 길이가 16자 이상일 때 15자까지만 끊어오도록, 그래서 뒤에 JKLM이 잘리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6-2단계에서는 이렇게 자른 문자열의 맨 마지막이 마침표인지를 보고 마침표라면 걔를 잘라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while 루프를 돌면서 길이가 2자 이하인 동안에는 마지막 문자를 계속 붙여주는 동작을 해서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코드로 짜볼 텐데, 원래 같았으면 큰 그림을 그려보겠지만 이 7단계가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주석으로 몇 단계인지만 표현하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소문자로 치환을 해줄 텐데, 이때 for 루프를 하나 돌면서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가져올 겁니다.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newID에서 하나씩 뽑아오고 얘를 toLower한 것으로 바꿔줄 겁니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면 newID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뽑아올 텐데 그 캐릭터를 lower로 바꿔서 다시 한번 캐릭터에 넣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레퍼런스를 꼭 달아야 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레퍼런스 꼭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달고 안 달고가 큰 차이를 불러오는데, 만약에 얘를 제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ewID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뽑아올 텐데 얘는 또 하나의 그냥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변수가 대문자일 때는 그 대문자를 다시 한번 소문자로 바꿔줄 텐데 이 forLoop가 끝나서 다음 캐릭터를 꺼내올 때에는 이 지역 변수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ewID는 전혀 바뀌지 않을 거고 이 코드는 의미 없이 하나를 꺼내온 다음에 걔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소문자로 바꾼 걸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 걸 또 덮어쓰고 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NewID라는 녀석이 실제로 소문자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니까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포인터를 쓰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 NewID에서 캐릭터를 뽑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캐릭터는 NewID의 캐릭터 하나하나씩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이해를 해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ewID를 쫓아가 봤는데 그 캐릭터가 만약에 대문자라면 걔를 소문자로 바꿔줄 것이고 그 소문자로 바뀐 값을 다시 한번 캐릭터에 담아줄 텐데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NewID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NewID의 값을 실제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 우리가 NewID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대문자들이 소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값은 이렇게 대문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문자들이 소문자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이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빼고 그냥 캐릭터로 한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NewID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꺼내서 무의미하게 얘를 소문자로 바꿔서 덮어친 다음에 NewID에서 그냥 또 하나를 꺼내서 얘를 계속 덮어치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활용하면 실제로 NewID가 바뀌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1단계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단계에서는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할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forLoop를 돌 텐데 이때는 그냥 캐릭터로 받아와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리가 할 거는 얘가 알파벳인지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이거나 디짓이거나 빼기 밑줄 맞춤표인지를 보고 싶은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스트링 캐릭터입니다. 이 함수가 뭔지는 한번 제가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 스트링 안에 이 캐릭터가 존재하느냐를 확인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그냥 쭉 스트링으로 넣고 이 스트링 안에 이 캐릭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 if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answer에다가 이 캐릭터를 더해 줄 겁니다. 그럼 2단계가 끝났을 때에는 알파벳이거나 디짓이거나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캐릭터만 answer에 잘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가 잘 마무리돼서 3단계로 넘어갈 텐데 마침표가 2번 이상 있을 때는 하나로 다 치환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였다면 인덱스를 우선 -1로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돌면서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answer에 점점 마침표가 2개인 게 있는지를 볼 겁니다. 얘를 인덱스에다가 대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인덱스에 대입된 값이 -1이 아닐 때까지 while 루프를 돌 겁니다. 그럼 이게 하는 게 뭐냐면 answer에서 점점이 있는지를 찾을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없을 때는 -1이 대입되고 뭔가 있으면 0 이상의 어떤 값이 인덱스에 담기겠죠. 그래서 -1이 아닐 때까지 while 루프를 돌겠다라는 건 이 answer 안에 점점이 존재할 때까지 돌겠다는 거죠. 그럼 돌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nswer에서 replace를 할 텐데 뭘 replace 할 거냐면 우리가 찾은 인덱스의 위치로부터 2개의 문자를 replace 할 텐데 걔를 점 하나로 replace를 해달라 라고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인 위치를 찾아놓고 걔가 존재를 한다면 걔에서부터 2개를 띄워오고 걔를 점으로 바꿔달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점 2개를 점 하나로 치환하는 동작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점이 3개 있을 때 혹은 점이 3개 이상 있을 때에도 이게 잘 동작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예시로 한번 봐보면 점이 3개인 게 들어왔을 때 find를 하면 인덱스가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0번째로부터 2개를 가져온 다음에 걔를 점 하나로 리플레이스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점이 3개였던 녀석이 점이 2개가 되고 다시 한번 while문에 들어와서 find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0번으로 담길 겁니다. 왜냐면 앞에 2개가 있으니까. 그럼 그 0은 -1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를 해서 2개짜리가 하나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bet이라는 요 문자열 앞에는 점이 하나만 있을 거고 그 뒤에 있는 점 2개를 또 find를 해올 거고 그러면 인덱스를 가져와서
즉 점 두 개를 점 하나로 바꾸는 동작을 하고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22번째 줄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점들이 하나의 점으로 치환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4단계에서는 마침표가 처음이나 끝에 위치하면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front와 back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answer의 front가 점이라면 answer에다가 answer.substring을 1번째부터 뒤로, 즉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answer에다가 다시 담아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answer의 back을 볼 텐데 얘도 점이라면 answer에다가 answer의 substring을 대입할 텐데 이때는 0번째부터 answer.length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까지만 가져올 겁니다. 즉 0번째부터 마지막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answer에다가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점을 제외하고 answer에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단계가 끝나고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빈 문자열이라면 newID에 a를 대입한다. 그래서 answer가 empty라면 그러면 answer에다가 그냥 a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5단계도 끝나서 이제 6단계로 넘어가 보면 길이가 16자 이상인 경우에는 substring 함수를 활용해서 15자까지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nswer의 사이즈가 15보다 큰 경우에는 answer에다가 answer.substring을 할 텐데 0부터 15까지만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만약에 answer의 백이 점이라면, 즉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마지막이 또 점으로 끝났다면 answer의 마지막 걸 빼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pop100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answer에서 맨 마지막 것만 빼고 answer에는 그 나머지가 담기게 됩니다. 이걸 기대한 대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7단계는 길이가 2자 이하일 때는 마지막 걸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answer의 사이즈가 3보다 작을 동안에는 answer에다가 계속 덧붙일 텐데 뭘 덧붙일 거냐면 answer의 back, 즉 마지막 문자를 계속해서 answer에 붙여줘서 얘가 최소 3글자가 될 수 있도록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제가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 정답이 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제출을 했을 때에도 네, 정답이 잘 나왔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규 표현식은 전혀 없었고 사실 최적화를 하려면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짠 이유는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 없다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든 문제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어보자 해서 조금은 비효율적인 코드이더라도 쭉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것만 저희가 잘 정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하려면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regex replace를 써야 되는데 어떤 스트링을 가지고 걔의 어떤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로 바꿀 것인지, 즉 요 첫 번째 들어가는 파라미터에서 어떤 문자열을 찾아서 어떤 걸로 교체를 해줄지를 우리가 잘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1단계는 소문자로 치환하는 거라서 크게 저희가 할 게 없고요. 2단계부터 정규 표현식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스트링은 우리가 newID를 활용할 거니까 newID를 교체해 달라고 할 거고 얘 to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거할 거니까 empty string을 전달해 주면은 우리가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가 아닌 녀석을 찾아서 걔를 전부 empty string으로 교체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요게 아닌 나머지를 찾는 정규 표현식을 쓰면 되는데 그게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괄호는 5어를 의미합니다. 즉, 요 안에 있는 문자열 전부를 의미하는데 A부터 Z, 0부터 9, 즉 소문자와 숫자를 의미하고 빼기 밑줄 마침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찾아주는데 여기 앞에 붙은 캐럿은 뭘 의미하냐면 no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부터 Z, 0부터 9, 빼기 밑줄 마침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아주는 정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머지를 찾아서 제거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허용하고자 하는 문자를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다 앞에 캐럿만 하나 붙여주면은 이 외에 나머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면 2단계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는 마침표가 2번 이상 있을 때 걔를 전부 하나로 치환하고 싶은 건데 백슬래시 점은 마침표를 의미하는데 여기 플러스가 핵심입니다. 플러스는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마침표가 하나 이상 있을 때를 찾아주는 정규 표현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는 점 하나로 교체를 하면은 점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가지이든 우리가 while 루프를 돌면서 매번 찾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에 찾아서 점 하나로 교체해주는 동작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3단계도 마무리가 되고 4단계로 넘어가면 마침표가 처음이나 끝에 위치했을 때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5월을 기준으로 앞부분을 보면 점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캐럿이 2단계에서는 대괄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not을 의미했지만 얘가 대괄호 밖으로 나오면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으로 시작할 때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5어 뒤에 있는 것은 달러 사인이 있는데 즉 점으로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5어기 때문에 점으로 시작하거나 점으로 끝나는 경우는 empty string으로 교체를 해서 제거를 해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5번에서 빈 문자열이라면 A를 대입한다는 동일하고요. 6-1단계도 동일하고 6-2단계에서는 4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단계도 똑같기 때문에 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코드로 짜보면 제가 다 초기화하진 않고 조금씩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단계부터 한번 해보면 answer는 regex replace를 할 텐데 얘를 사용하려면 include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include regex를 하나 해주면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이때 오리지널 소스는 newid가 될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스트링은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했을 때 a부터 z, 0부터 9, 그리고 빼기 밑줄 마침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캐럿을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를 스트링 형태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regex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해 달라는 거고 이 안에서 의미하는 거는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아달라는 거고 얘를 뭘로 교체할 거냐면 empty string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newid에서 이것들을 찾아서 얘네들을 다 제거해 달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 newid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문자들만 뽑아낸 값이 answer에 담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2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3단계를 한번 정규 표현식으로 해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answer는 regex replace를 할 텐데 이때는 answer를 기반으로 가져올 거고요. regex 형태의 백슬래시 점 플러스를 교체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C++이라는 언어에서 스트링 안에 백슬래시를 쓰려면 백슬래시를 2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regex에 전달할 때는 이거는 그냥 백슬래시 하나고 점 플러스를 써줘. 즉 점이 1개 이상 있는 경우는 뭘로 교체를 해달라고 할 거냐면 점 하나로 교체해달라고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nswer에 있었던 점 1개 이상의 문자열이 점 하나로 교체될 겁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갈 텐데 4단계도 마찬가지로 answer는 regex replace를 할 텐데 기본 answer로부터 regex 형태로 전달할 텐데 점으로 시작하거나 점으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제거할 거니까 empty string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점으로 시작하는 부분, 점으로 끝나는 부분을 제거해서 answer에 다시 담기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4단계도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2단계만 바꿔주면 될 텐데 4단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answer에서 substring을 한 다음에 answer의 마지막 글자가 점으로 끝나는 경우 걔를 제거해달라 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 5 앞부분은 제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점으로 끝나는 경우에 대한 정규 표현식만 남겨놓고 이거를 제거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 변경된 것이 다시 answer에 담기고 마지막으로 7단계를 잘 마무리해서 정답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기대한 대로 정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그대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출을 해보면 정답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코드가 되게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뭐가 간단하냐, 이게 더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것도 힘든 부분이 있죠. 외우고 이걸 쓰려면 힘들 텐데 어찌됐든 코드는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성능도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또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할 줄 아는데 안 쓰는 거랑 쓸 줄 모르는 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씩 외워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배운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 이렇게 5가지인데 우선 대괄호는 5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모든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캐럿이 들어가면 대괄호 안에 있는 모든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럿이 대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거의 반대로 대괄호 뒤에 달러가 붙으면 대괄호 안에 문자로 끝나는 문자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사인은 한 개 이상의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오늘 문제를 풀려면 이 표현식 말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5가지를 꼽은 이유는 이게 가장 범용적입니다. 이 5가지 정도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는 한번 외워두시면 나중에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푼 문제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정규 표현식을 몰라도 풀 수 있고 알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고 풀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정규 표현식으로 한번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반대로 나는 정규 표현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헷갈리는 정규 표현식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정규 표현식 없이 풀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었을 때랑 막상 직접 코딩을 할 때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직접 코딩해보고 짜보면 진짜로 습득해서 시험장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